이번 시간부터는 퀴즈아이스에서 나들이콜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시계열 분석을 통해서 어떤 시계열적으로 데이터가 변동하는 거에 대해서 시각하는 거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데이터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은 저희 접수 데이터에는 이렇게 접수 시간과 고객 승차, 한차 시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출발지 경도 위도에 좌표를 맞춰놔서 지금 현재 고객 승차 시간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어떤 시간적으로 어떻게 변하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하고요. 근데 문제점이 있는 게 저희가 데이터를 불러오면서 이거를 자동으로 필드를 읽도록 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고객 승차 시간이 이런 식으로 시간대가 잘리고 일자랑 월만 이렇게 남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수정을 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불러오는 단계, 그 다음에 필드 계산기로 조금 수정을 하는 단계까지, 그 다음에 그걸 결국 시작까지 하는 단계로 하나씩 단계를 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저희가 원본 데이터로 이걸 사용을 했는데, 저희가 사용할 때는 구문자로 분리된 텍스트 레이어 추가를 사용을 했었고요. 여기서 저희는 데이터를 이렇게 불러왔습니다. 근데 원본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시간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죠. 전처리 단계에서 이런 식으로 시간대가 지금 보시면은 C 부분이 하나 떨어져서 나와서 지금 제대로 데이터가 안 읽히는데 전처리가 가능하거나 아니면 파이썬으로 이런 작업을 하실 수가 있다면은 미리 이런 부분들을 시간대랑 일자별로 이렇게 잘라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지금 데이터 이 자체로 큐자이스에서 작업을 해볼 거기 때문에 하나씩 편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은 필드 유형 감지가 체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건 어떤 거냐면은 이런 식으로 시간대 아니면 이런 숫자 값 이런 배차 시간 같은 초의 숫자 값 이런 행정동 같은 문자열 같은 것들을 자동으로 이런 타입들을 정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이걸 해체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 모든 데이터가 다 문자열 형식으로 큐자이스로 불러와집니다. 일단 저희가 이 시간대를 편집을 할 거기 때문에 문자열로 먼저 받아와서 이 시간대가 잘리지 않도록 다뤄보도록 할 거고요. 출발지 경도랑 위도를 일단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처음과 똑같이 데이터를 불러오지만 필드 유형 감지를 해제하고 이 전체를 어떤 문자열로 받아오도록 한번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이터는 저희가 처음에 썼던 거랑 똑같이 이런 식으로 불러와줬는데 이 데이터를 속성을 한번 보게 되면은 필드가 현재 q-스트링으로 전체가 다 q-스트링으로 유형이 잡혀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불러왔던 데이터를 속성에서 한번 보시게 되면은 다양하게 qdate, int, qstring, 답을 이런 식으로 불러와지죠. 원래는 이렇게 불러와지는 데에 있어서 저희가 qdate time으로 불러와줘야 되는데 현재는 지금 qstring으로 불러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이 데이터를 편집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편집은 당연히 속성 테이블을 여셔서 여기서 필드 계산기를 활용해서 이 데이터에서 스트링 값을 시간대 값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드 계산기를 가신 다음에 여기서 함수를 조금 쓸 건데 집중해서 잘 보셔야 아마 따라오실 수 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CSV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가상 필드를 추가하는 것만 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 필드를 갱신하는 것은 당연히 안 되고요. 그래서 혹시 왜 이게 편집이 안 되는지, 기존 필드를 갱신하는 기능이 왜 안 되는지 보시려면은 현재 데이터를 쓰는 포맷이 CSV가 아닌지 한번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는 이 컬럼을 갱신한다기보다는 새로 시간대로 편집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넣어 줄 거고요. 먼저 가상 필드 이름을 꼭 선정을 해줘야 됩니다. 저희는 간단하게 승차 시간이라고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필드 유형은 당연히 날짜와 시간으로 해야 되고요. 이 필드 유형이 안 맞게 되면은 그 데이터 형식에 맞지 않게 결과가 다 널값으로 채워지거나 합니다. 만약에 혹시 이런 필드 생성을 하실 때 혹시 뭐 원하는 대로 이렇게 컬럼이 잘 안 나오거나 다 널값으로 나온다 하시면은
한번 이 필드 유형을 제대로 계산기에 제대로 넣었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표현식 같은 경우에는 강의 과정에서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데 지금은 한번 써볼 거고요.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함수들을 불러와서 쓰시면 가장 편리합니다. 이런 함수 같은 것들도 이렇게 설명들이 다 되어 있고요.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예시도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범주별로 어떤 식으로의 데이터를 사용할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런 필드 값을 하나하나 찾아서 하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필드 마크업이라는 법례를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필드 값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먼저 저희가 고객 승차 시간을 한번 이렇게 불러와 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결과 저희가 승차 시간이라는 새로운 필드를 여기 하나 추가를 할 건데 거기에 들어가는 값은 이 표현식의 결과가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단순히 고객 승차 이렇게 넣었기 때문에 저희가 있는 이 고객 승차 값이 그냥 그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대로 확인을 누르면은 당연히 그냥 똑같은 문자열이 고객 승차 시간 문자열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라서 이 문자열을 가지고 편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함수들이 있는데 저희는 날짜와 시간으로 변경을 해줄 거기 때문에 날짜와 시간 탭에서 to datetime 이라는 여기 함수를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to datetime을 더블 클릭해 주시면은 이렇게 함수가 추가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 to datetime에 보시면은 이렇게 구문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 보면 예제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날짜가 되어 있고 시간, 분, 초 이렇게 있다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to datetime에 문자열을 넣게 되면은 이런 datetime의 형식의 값이 나온다라는 거고요. 네, 저희는 고객 승차를 이렇게 문자열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쉼표를 통해서 보시면은 포맷을 넣으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쉼표를 넣어주고요. 그러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어떻게 뭘 넣어야 되는지를 안내문이 이렇게 나옵니다. 포맷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이 고객 승차 시간이 구성이 연도, 바, 월, 바, 일, 바, 시간, 분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포맷으로 작은 따옴표를 쳐주고요. 연도는 Y를 4번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숫자로 된 월 같은 경우에는 대문자 M을 2번 넣어주고요. 숫자로 된 일자 같은 경우에는 소문자 D를 2번 넣어줍니다. 이게 연도, 바, 월, 바, 일이라는 구성의 문자열을 데이트 타임으로 바꾸겠다. 데이트 타임 형식으로 바꾸겠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현재는 이 문자열에 이 문장에 이 연월일만 있는 게 아니라 뒤에 시간대도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포맷을 이렇게 잡아줘도 제대로 번역이 되지 않습니다. 요거를 설명을 안 드렸는데 아래에 있는 미리 보기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값을 넣었을 때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라는 거고요. 지금은 표현식이 제대로 맞지 않으니까 이렇게 표현식이 유효하지 않다 라고 뜨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요 구성에다가 당연히 포맷을 좀 더 변형을 시켜서 추가를 해야겠죠. 저희는 현재 시간대랑 분이 있으니까 시간대는 H 그리고 분 같은 경우에는 M을 2번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문제점이 있다면 저희가 이 포맷으로 사용할 수가 없는 이유가 지금 보시면은 현재 시간대가 보시는 것처럼 시간대 한 번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0이 2번 들어가서 1시 같은 경우에는 0100 이런 게 아니라 100 이런 식으로 포맷이 잡혀 있죠. 이럴 경우에는 H를 한번 빼주시면은 아래 보시는 것처럼 2021년 1월 1일 0시 29분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단순히 H 하나만 빼는 것 같겠지만 이런 문자열 같은 거를 좀 깔끔하게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일자와 그리고 시간대 형식으로 바꿔주는 거기 때문에 이 과정 같은 경우에는 혹시 만약에 일자 같은 것들을 불러오는 데 있어서 오류가 난다면은 이렇게 방법을 찾아가시면 되시고요. 이 상태로 한번 확인을 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필드 이름을 잘 들어갔고 필드 유형을 꼭 확인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형식은 제대로 들어갔고
그 형식에 대해서 미리 보기가 제대로 잘 나왔는지. 지금 보시면은 1월 1일 0시 0분 요 시간대가 고객 승차 시간이 이런 값인데 저희는 이런 값에 이런 포맷을 넣어서 원하는 대로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확인을 눌러주시면은 자동적으로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들어간 데이터도 이제 이렇게 당겨서 확인을 해보시면은 연월일이 잘 들어갔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잘 들어갔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이게 일자 포맷으로 저희가 원하는 시간대 포맷으로 잘 들어갔는지를 확인해야 되니까 데이터에서 속성을 가시고요. 그 전에 저희가 이렇게 이름이 헷갈리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지금 이거는 일자를 뽑기 위해서 가져온 데이터라서 add equal 승차 시간 일자라고 이름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헷갈리지 않게 이름을 바꿔주도록 하고요. 이제 속성을 가서 아까 확인만 하지 못했던 형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QDateTime라고 들어갔고요. 이런 식으로 이 형식을 통해서 이런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포맷을 쓸 수 있다 라는 걸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이런 식으로 정상적으로 값이 들어가서 시계열로 저희가 시각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저희가 시각화를 위해서 시계열을 위해서 설정을 해주도록 속성에 먼저 가신 다음에 시계열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동적 시간 제어를 할 거라서 체크를 한번 해주고요. 환경 설정에서는 이제 저희가 어떤 필드에 대해서 시간값으로 들어갔는지를 설정을 해줄 겁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날짜나 시간을 가진 단일 필드로 구성을 했으니까 요거를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제한 같은 경우에는 디폴트로 놔두겠습니다. 필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저희가 새로 만든 승차 시간을 맞춰주고요. 이벤트 기간은 따로 설정하지 않고 적용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현재 이 데이터가 시계열적인 시각으로 설정이 되었다고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이제 이게 지금 임시 레이어라고 뜨는데 임시 레이어가 아니라 현재 이 데이터는 시계열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가 시계열적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방법은 상단에 보시면은 시계 모양이 있습니다. 이 패널 같은 경우에는 시계열 제어기라고 해서 데이터를 시계열로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네, 여기서 이제 데이터를 시계열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시간 범위는 당연히 저희가 데이터가 시작하고 끝나는 시간으로 맞춰줘야 되고요. 저희는 현재 데이터가 1월 1일 0시부터 1월 7일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월 7일 12시 11시 59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시작 범위는 2021년 1월 1일 0시라고 해주고요. 2021년 끝나는 시간은 2021년 1월 7일 11시 59분 59초라고 하겠습니다. 이 단계 같은 경우에는 그 시계열로 데이터를 볼 때 어느 단위로 시간을 움직일지를 의미하고요. 예를 들어서 10분이라고 적게 되면은 저희가 볼 수 있는 이 데이터가 10분마다 끊어서 나옵니다. 그 기준이 위에 보시는 것처럼 여기 프레임에 보시면은 현재 2021년 1월 1일 0시부터 2021년 1월 1일 시간으로 되어 있네요. 분으로 맞춰주면은 0시 10분까지 이 사이에 있는 데이터를 찾아내서 표시를 해주겠다. 그게 시계열로 보여주도록 해주겠다. 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바를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은 그 시간대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이렇게 뜨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움직여 주게 되면은 이렇게 원하는 시간대 데이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처음으로 당겨와서 상단에 보시면 여기 플레이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누르시게 되면은 이 단위 시간마다의 데이터가 이렇게
약간 떴다 사라지는 게 보이시죠? 현재는 지금 굉장히 빨리 움직이고 있는데 이 속도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설정해 보시면은 톱니바퀴가 있고요. 이 톱니바퀴에 있는 게 현재 프레임마다 몇 초마다 프레임을 바꿔줄 건지가 되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얼마나 빠르게 이 시각화를 움직여 줄 거냐라는 게 되겠습니다. 현재 같은 경우에는 제가 10프레임을 했는데 조금 더 느리게 5프레임으로 설정을 해줘도 되고요. 그러면은 아까보다는 조금 더 느리게 이렇게 바뀌는 거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1초에 5프레임. 그러니까 10분, 20분, 30분, 40분, 50분 단위로 한 프레임으로 보여주겠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10분으로 돼 있으니까 6프레임으로 맞춰준다면은 초당 1시간씩 보여주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시간을 보게 되면은 시간대가 움직이면서 이렇게 단위가 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포인트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데이터가 계속 영속적이지도 않고 그냥 점이 잠깐 보였다 사라졌다 하는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럴 때는 이 데이터를 지금 현재 포인트의 단일 심볼로 되어 있는데 열지도로 한번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열지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썼던 방법에서 이번에는 조금 더 드라마틱한 색깔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색깔을 바꿔주도록 하고요. 끝 색깔을 투명도를 저는 이렇게 일부러 끝 색깔을 투명도를 둬서 해당하지 않는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안 보이게 표시하도록 하고 반경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레이어가 시계열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당연히 이 시간대로 돌리게 되면은 열지도가 이렇게 움직이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네, 조금 더 다이나믹하게 움직이기 위해서 저는 시간대를 1시간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이제 시간대마다의 어떤 나트리콜의 발생 빈도, 발생 밀집도 같은 것들을 이런 식으로 열지도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프레임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빠르게 볼 수 있도록 한 10프레임 정도로 바꿔주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한번 재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빨라서 조금 더 낮춰서 시간대마다의 어떤 변화량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시각화를 좀 해봤는데 시간대별로 이렇게 변하도록 시각화를 해봤는데 조금 부족한 점이 몇 가지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시간대가 이렇게 움직였으면 좋겠다 이런 점이 있어서 이번에는 현재 보고 있는 캔버스에다가 좀 꾸미기를 통해서 이 데이터 시각화에 같이 시간에 따라서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텍스트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넣는 것 같은 경우에는 보기를 들어가셔서 그 다음에 꾸미기 가시고 그 다음에 제목 라벨을 넣어 주시면 되고요. 제목 라벨 사용을 하신 다음에 저희가 원하는 거는 일자 그리고 시간대 이렇게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보니까 여기다가 어떤 포맷에 맞춰서 텍스트를 넣을 수 있도록 해주겠습니다. 그냥 아무 텍스트를 넣게 되면은 그 텍스트가 그냥 그대로 유지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만약에 나트리콜 시간대별 열지도라고 했다고 하면은 저희가 배치하는 거는 하단 우하단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백 같은 경우에는 한 10 정도? 10 정도 이렇게 좀 여백을 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하단에 설명이 나왔습니다. 여백이 너무 크니까 1 정도로 하고 글꼴도 이렇게 현재 지금 크기가 너무 작으니까 40 정도로 주게 되면은 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뭐 시간대별로 움직이긴 한데 같은 내용이죠. 근데 저희가 원하는 거는 어느 정도 좀 시간대를 계속 보여줄 수 있는 게 필요하니까 저희는 꾸미기로 가서 제목 라벨을 라데이코 열지도라고 하지 말고 어떤 포맷을 한번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렇게 적어주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QGIS에서 포맷으로 좀 지원을 해주기도 하는데 이번 강의에서는 이 포맷까지 얘기하기에는 너무 빠듯하니까 한번 따라서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표현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표현식 같은 경우에는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 웹 스타트 타임이라는 게 어떤 정해진 컬럼이 아니라 현재 이 프로젝트에서 시계열로 인해서 정해진 시간대라는 QGIS 고유의 표현식 코드가 되겠고요. 현재 시간대에 있는 값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표현하겠다. 연도, 월일, 그리고 시간, 몇 시 이런 포맷을 스트링으로 문자열로 반환을 하겠다라는 거라서 이렇게 되어 있는 문자열을 시간대마다 이 포맷에 맞게 변경을 해서 이렇게 시간대가 써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바꿔줘도 아이고 네 월, 일, 시 이렇게 바꿔주더라도 적용을 해주게 되면은 네, 이렇게 현재 2021년 1월 7일 1시 이렇게 저희가 가지고 현재 쓰고 있는 시계열 제어기와 같은 시간을 공유하게 되죠. 그래서 처음으로 돌려서 이번에는 너무 빠르니까 1프레임 정도로 해서 보게 되면은 시간대마다 이렇게 변환되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하더라도 어떤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시각화 결과물로 표현하기는 살짝 부족합니다. 아직까지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완성된 결과물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요거를 한 프레임마다의 이미지로 뽑아내서 어차피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시간대도 들어가 있으니까 한 프레임을 가지고 와서 GIF로 변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IF로 변환하려면은 당연히 이 한 시간대마다의 순서대로 이미지 파일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렇게 이미지 파일을 내보내는 걸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계열 제어기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 끝에 저장 표시가 하나 있습니다. 저장 표시를 눌러주시면은 설명이 나오는데 템플릿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이미지를 하나씩 할 때마다의 어떤 이름 그리고 시각화 땡땡땡땡.png 000001 이런 식으로 어떤 순서대로 이미지를 지정해 주겠다는 거고요. 경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까 썼지만 로우 데이터가 아니라 리절트라고 해서 폴더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계열 이미지 라고 하고요. 여기다가 폴더를 선택을 해서 저희가 시간대별로 나오는 어떤 열지도 결과 이미지를 여기에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렇게 저장을 누르셨으면은 이 범위가 나오는데 이 범위는 자동적으로 현재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캔버스 범위로 지정이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캔버스 범위로 이렇게 쓸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캔버스에서 그리기를 하시게 되면은 제가 필요한 거는 요만큼만 쓸 거기 때문에 이렇게 지정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한춤을 너비나 높이도 이렇게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요 현재 범위로 지정을 해줬고요. 시간대 범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처음에 애니메이션 범위로 썼던 그 시간대가 그대로 들어가 있고 단위도 1시간 단위로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애니메이션 내보내기가 진행이 됩니다. 네, 각 이미지마다 이렇게 변환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아마 조금 느린 부분이 있을 텐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이미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 이미지를 보시게 되면은 네, 저희가 보고자 했던 이런 열지도 이미지가 시간대별로 이미지가 잘 저장이 됐습니다. 보시면은 저희가 원했던 대로 시간대도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시간대별로의 어떤 열지도의 분포가 이렇게 변하는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죠. 화질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고화질로 이렇게 이미지가 잘 나왔습니다. 얘를 가지고 그냥 이대로 사용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어떤 GIF로 만들어 보길 거기 때문에 저희는 웹에서 서비스 해주는 것 중에 EasyGIF라는 곳에서 좀 변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GIF 같은 것들, 이미지 같은 것들을 좀 편집하기 좋은 곳이라서 제가 여기서 사용을 할 거고요. 간단하게 설치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해 볼 겁니다. 이렇게 드래그 해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다면은 EasyGIF 같은 경우에는 2000개 파일에서 각각의 사이즈가 6MB 그리고 100MB 아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만든 파일을 보면은 꽤 고용량이라서 하나당 6메가는 넘지 않지만 네, 이 정도만 돼도 100메가가 넘으니까 이 정도 파일만 가지고 GIF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하게 이렇게 당겨서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업로드 앤 메이커 GIF 이걸 눌러주시면은 다른 여러 가지 설치된 파일에서 GIF를 직접 만드셔도 좋지만 저는 간단하게 만들 수 있도록 이런 사이트에서 만드는 거를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일이 다 순서대로 들어갔고요. 딜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파일마다 그 GIF가 움직이는 속도를 의미하거든요. 딜레이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10으로 맞춰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고요. 여기 비워두게 되면은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라서 놔두고 메이커 GIF로 하겠습니다. 네. 빠르긴 한데 이렇게 EasyGIF에서 제가 만든 그 이미지를 가지고 이렇게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GIF를 이렇게 만들어 주게 됩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저장 이렇게 누르시고요. 이미지를 오른쪽 클릭하고 저장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원하는 곳에 저희가 아까 했던 곳에서 이제트에다가 똑같이 아드리콜 열지도 GIF 이렇게 저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열어보게 되면은 네, 시간대별로 빠르게 움직이면서 어떤 시간대별로의 열지도 변화량을 이렇게 시각화를 할 수가 있겠죠. 네, 여기까지 해서 지금까지 나드리콜 데이터를 가지고 QGIS를 통해서 어떤 데이터 결과물을 위한 시각화 과정을 진행을 했고요. 많은 기능들이 사실 QGIS에 있습니다. 사실 QGIS에서 쓸만한 기능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이게 기초 강의로 진행이 된 거고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대상을 했기 때문에 다 기능들을 하나씩 설명하기보다는 조금 쓸만하고 이런 기능도 있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강의를 진행을 했던 거고요. 더 많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QGIS를 직접 깔아서 여러 가지를 한번 다뤄보시는 것도 또 추천을 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